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시고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워낙 바쁘시지만 최근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새해 첫 정부의 업무 보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는 아무래도 그 북핵 문제라는 아주 첨예한 그 안보 현안을 놓고 예.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사강과의 협력 외교 강화, 그리고 사강과의 관계를 넘어서 외교 다변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외교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 외교부 혁신, 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이따 찬찬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업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 사안을 이제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상급 인사들이 네.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이 평창 올림픽을 좋은 외교적 기회로 살리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급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제 의전 타스크포스를 가동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100명 넘는 그 신참 외교관, 예. 영사 요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정상별로 특별히 팀을 마련해서 그 경호처 또 경찰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일정 하나하나 그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정상들이 온다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 그 양자 외교에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차원의 그 활발한 양자 외교, 또 많은 장관급 인사들도 많이 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물론 그 평창이라는 평화와 번영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큰 기여가 되겠지만 또 우리로서는 그를 기회를 이용해서 그 외교의 그런 현장으로서 10분 활용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그런 외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의 인사들 북한으로 오는 평창으로 오는 북한의 인사들 중에서 네네.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사가 올 네.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뭐 체류비나 그런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에 접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북핵 미사일 개발을 놓고 그 안보리가 채택한 그 제재 틀이 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북한의 평창 참여를 추진하면서 그 제재 관련해서 논란이 없도록 예. 그 관련국들 특히 미국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 참가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 외교장관과 논의를 마친 소감이라든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20여 개국 장관들 모두 북한이 평창에 온다는 점,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을 다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참석은 물론 평창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하는 그 입장을 다 공유를 하셨고요. 예. 그 모임 기본 취지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특히 북핵이라는 국제사회의 그 안보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은 그 제재와 압력은 계속이 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제재와 압력도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적인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한미와 한일 간의 그런 양자 회담도 잠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 분위기도 괜찮았습니까? 예, 한미 간에는 특별히 양자 회담은 잡지 않고요. 네. 그 하루 종일 하는 회의에서 그 틸러슨 장관하고 바로 예. 옆에 앉았습니다. 계속 자주 접촉이 예, 있었군요. 그래서 세션 사이에 양자 현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 업무 보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에 대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전과 어떤 게 달라졌는지,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우리 외교 다변화의 그 기조입니다. 예. 북쪽으로서는 신북방이고요. 남쪽으로는 신남방인데 과거의 것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 그리고 어떤 철학과 같이 감다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북방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런 좀 광범위한 그런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극동,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주로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있어서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네. 그런 그 새로운 그 정부의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미 많은 진출이 이루어졌지만은 기본 철학을 3P라 그래서 예. People, Peace, Prosperity라고 이것을 이제 그런 신남방 정책의 대상이 되던 그런 나라들과 공유하면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겠다.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범정부 기획단도 만들고 또 기존하는 그 대아세안 협력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또 이를 위한 외교부의 역량도 확충한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실질 협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 협력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네, 외교적 지평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뿐만 아니라 국민 외교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외교센터, 네.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그 모든 게 그 우리 정부의 그 기조가 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이라는 그러한 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도 자칫 생각하면 외교는 국민과 별개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일단은 외교부가 해외 국민의 그런 어떤 지원과 보호라는 책임을 안고 있어서 저희 영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사 업무가 외교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영사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제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는 우리 국민 2,200만 해외 여행객 1년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5,000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매일 예. 한 40건의 사건 사고가 영사 콜센터로 접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초동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접수됐을 때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런 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교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뭐 경찰청, 뭐 해수부 또 국토교통부 등과 합해서 그야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다 하는 게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 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뜻에서 국민의 의지, 국민의 의견, 국민의 공감 이런 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국민외교센터라는 것도 저희가 예산은 적지만 예. 일단 출발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안전지킴 센터는 2월 말에 시작을 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2월 말 3월 초 지금 예,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한번 저희 안전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이죠. 이제 9월 29일에 발표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네네. 거기서 보면 큰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간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외교 해외 공관장 중에서 30%를 외부 인사로 임명을 하겠다. 네. 지금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그 뭐 수치라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 네. 목표를 향해서 매번 그 인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늘 그것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균등하고 개방된 인사를 하겠다 하는 예. 것이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 그리고 그 인사가 공정치 못하다. 네. 특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너무 혜택을 받는다. 그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이 안팎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정, 균형, 개방이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그 안에서는 외부 인사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그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능력에 따라서 남자 여자 공히 기회를 갖는 그래서 일과 직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든다 하는 그런 그 방향을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초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네. 보겠습니다. 공정협 인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인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역차별을 초래하거나 외교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차별이 있었고
특히 그 여성들에게는 그 들어올 때는 같은 역량의 직원들로 들어오지만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여성들이 굉장히 도태가 됩니다. 예. 그것은 외교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장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예.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을 한다는 지금 좀 차별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고 또 인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수직렬 또 많이 차별을 당해왔다 예.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또 차별이다 하는 것은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외교부에서 이제 본보기가 돼서 잘 꾸린 다음에 다른 네. 사회에서도 잘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빠질 일이 생겼습니다. 네. 23일부터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또 스위스로 가십니다. 다보스 포럼에 그렇습니다. 참석을 네.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한 의견도 네. 나눌 거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한반도의 그런 어떤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요. 예.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그런 공기 예컨대 뭐 유엔을 통해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5개의 공개, 비공개 세션에 참가를 하는데 예. 하나는 그 SDG 예. 그리고 하나는 한국의 민관 협력에 관한 세션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한반도 안보 상황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세션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꼭 와줬으면 하는 그런 초청이 있어서 갑니다. 예,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여쭤볼게요. 이게 그 중간에 25일 날 한국 평창의 밤이라는 그렇습니다. 행사가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그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뭐 평창을 뭐 몇 주 앞두고 지금 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 평창을 각 공간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보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평창의 밤을 열어서 그 IOC 위원장 또 다보스 회장이신 슈왑 회장 예. 등을 모셔서 뭐 모두 발언도 하시고 저도 이제 평창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시고 우리의 외교 사안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